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후 양국은 관세 유예 기한 90일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양국의 관계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과 박승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일단 연기가 됐잖아요. 네. 90일로 연기가 됐고 우리는 이제 해결이 됐고 발표가 됐고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우리랑 관세 협의한 거 안에 미국이랑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관세 협상한 것 중에서 중국이랑 마찰이 될 만한 조항이 어떤 게 있으시게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일단은 한미 요번에 협상 이게 일단 타결인데 사실 좀 나오는 소리는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그다음 구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2주 후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럼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봐야 됐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일단 조선 부분들인데 사실 그 미국 자체가 이제 우리가 칩스 워, 그러니까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 우리가 쉽스 워라고 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선박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 가장 큰 게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조선 협력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죠. 미국이 중국을 보는 것은 결국 군사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해양 지금 해군 세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뭐 질적인 양적 부분에 중국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미국에 해줄까라는 식에서 이제 관심을 보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또 군산항에 지금 뭐 MRO 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거기에 이제 미군 해군이 들어와서 MRO 이제 군산에 한달 했을 때 군산 자체가 중국 본토와 너무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옛날 사드처럼 다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는 않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국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군의 여러 가지 장착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할 때 6개 전반적인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의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공급망, 즉 미국의 대중국 체제에 한국도 동참해라. 혹은 한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을 분리시켜라.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내용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 나온 기사 내용들은 그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지금 매우 관심 있게 지금 막 찾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예가 좋았는지를 막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용 외교, 국익 외교, 그다음에 한중 관계를 또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정은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우리 드러나는 얼마를 사고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하게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의 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것도 있고 미국 제조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중국을 잡기 위한 겁니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미국 가는 걸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와서도 환적해서 가는 게 많거든요. 네. 이걸 잡겠다라는 법. 그럼 우리가 이걸 스탠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한중 관계가 또 이상하게 또 꼬일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관세 이제 발표하면서 구리 관세 얘기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찝어서 얘기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구리 원석들은 세금 안 매기고 구리를 좀 반 가공한 거는 매긴다고 바꾸면서 완전 구리 선물 시장은 막 폭락 장세가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자기가 편한 자기네 나라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어떤 부분은 주고 어떤 부분은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한테 가장 피해가 될 만한 항목들로 나머지 나라들 관세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표현이 정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 우리의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의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관세 부분들에 다 영향이 들어간다. 이것도 관세에 드러나진 않지만 부분에서 그게 뭐 15%라면 트럼프가 계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중에 2%는 중국 관련된 거야. 너 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중국이 이렇게 관적을 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면 2%는 빼줄게. 그 15%에는 여러 가지의 이 셈법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까 동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구리만 있다고 보시면 앞으로 나올 게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에 또 잠시 이야기 나누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협상할 논제들이 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번에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서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90일 동안은 예. 사실 이것도 예상했던 거고요. 예. 제가 그 전에 뭐 제 칼럼에도 썼고 이번에 쉽지 않다라고 말을 네. 했었고 사실 이번에 뭐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했다 나오는 것들이 뭐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 구매 뭘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예. 이거는 뭐 드러나는 이야기고 네네. 거기에 그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는 예. 것 같고 사실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급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에 들어오는 부분들 사실 네.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중국의 가격법이 새로 수정안이 됐거든요. 가격법. 가격법은 또 뭐예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초안이 수정이 나왔고 지금 의견 수렴해서 8월 말부터 이제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지금 중국 내에서 막 그 치열한 가격 덤핑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산업 생태가 무너지고 있으니 가격 덤핑을 제재를 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가격 덤핑이란 결국 밀어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럽한테 영향이 크죠. 전기차가 대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법이라는 이게 27년 만에 손을 댔다라는 이게 왜 갑자기 손을 댔느냐? 이게 좀 타이밍적으로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공급과잉 이슈가 이번에 미중 간에 협상할 때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워낙 싸게 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흉내 내기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할 물량을 하지 못하니까 그 외 국가에 반덤핑을 다 그렇죠. 밀어내는 거.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관리한다라는 그렇죠. 그 거예요. 베트남으로 내고 지금 싸게 완전 덤핑으로 지금 수출이 돼가지고 예. 하고. 그게 예. 지금 전체 시장을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지금 완전히 뭐 지금 생태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미국한테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는 그 네네.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중국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시장을 지금 뭐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좀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과 또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24개 정도 전기차 기업이 다 도산했습니다. 그 밑에 급에 있는 우리가 비아디나 뭐 질이나 상하이 자동차나 뭐 니오나 이런 회사 말고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중국의 왜 PPI가 왜 자꾸 떨어지느냐? 지금 30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급강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 한 대를 팔면 네. 한 대 자체가 그냥 뭐 손실을 본다라는 그렇죠. 것들.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치킨 결국은 게임식으로 다 못 그렇습니다. 버티는. 그러니까 출혈 경쟁. 그래서 가격법이 그런 내용을 예, 담고 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나왔고 8월 말부터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뭐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은 미국한테 하고 있다라는 이제 흉내를 보여주는, 내어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부분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틱톡 문제도 이슈가 되고요. 틱톡. 예, 그다음 위안화 절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수출 통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 H20 중국산에 맞는 엔비디아 거 지금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크지가 않아요. 이미 화웨이 자체가 이미 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크게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크게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수출 통제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잖아.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이렇게 많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9개월 연장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예. 땡큐라고 보죠. 아, 90일 연장되는 시간은 거죠. 길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결국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기술 자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기간 동안에.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 막 8월 1일 하면서 이렇게 막 강력히 드라이브하면서 중국한테는 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곧 시진핑과 만날 거다. 이런 식의 자꾸 유화체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중국한테만 너무 강경한 태도를 못 취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우 복잡한 게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가 우리가 히스토리 이야기도 오늘 시간 되면 또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시장과 연관성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의 공산품들 미국인들의 서민들이 지금 생활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힘들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만약에 관세 때린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뭐 다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인플레이션 가고요. 하반기에는 다 기업들이 손들고 나올 거라는 거죠. 못 버틴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보고 받았을 거예요. 재고 얼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베센트 장관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면 중국과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 말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십니다. 트럼프 2기와 중국 간의 부분에서는 지금 이는 범용 제품, 공산품은 디커플링이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이 가고자 하는 첨단 산업,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제약 바이오 뭐 등등에는 부분들은 저는 100% 미국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계속 디커플링을 갈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가격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게 통과가 돼서 실제 물건값이 다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는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권장 소비자 가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장 소비자 가격을 지켰냐는 거죠. 양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결국은 이제 그 양국 강식으로 서로 이제 싸워서 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도 좋은 회사들이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는 진짜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갔다가 다 파산해 버렸으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았잖아요. 싸게 썼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럽이든 우리든 다 써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역할을 중국이 했죠. 공해는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저렇게 막으면 나머지 나라는 다 그냥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럴 때 그걸 무조건 막으면한 표현은 조금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고 시장 가격 기본이 있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밀어내기 수준인 그 덤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덤핑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WTO 규정에서 덤핑에서 반덤핑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것처럼 시장이 형성된 가격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 안의 부분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는 사람은 싸게 사면 좋으니까 또 반덤핑 근데 사서 또 그러면 몰래 또 사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있지만 또 그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유럽이나 지금 부분에서 전기차 기업들 다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자고 그죠.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관세 말고는 이 덤핑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국 산업들이 다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중국에서 만드는 거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끝에 가면 무조건 우리가 진다 가격에서. 그래서 쟤네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다가 쟤네가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빨리 다른 거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이제 붙었는데 관세로 붙은 거잖아요. 결국 나머지는 다 합의하고 치사하게 딱 둘이 남아서 맨 마지막에 딱 이제 뭐라고 할지 모르게 이제 남들은 다 이제 해놓고 그러는 딱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중국한테는 히토리 뭐 이런 거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뭐 그냥 악수하고 그리고 우리 뭐 했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볼 때 트럼프가 시진핑을 엄청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선을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하는지를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 봤지만 지금 보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지금 뭐 우리가 앱스타인 여러 가지 파일 이슈 때문에 매우 곤욕스럽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매우 큰 아젠다가 지금 시진핑을 만나는 게 지금이고 또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시진핑을 이제 만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제 보고 어느 정도 90일 동안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어디서 만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저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그림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10월 말 11월 초 경주 엑스포에서 만나면 네네. 정말 정말 뭐 좋은 그림이 되는 것들이죠. 그 우리의 바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나려고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탑다운 부분들의 결국은 중국과의 부분에서의 네. 뭐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슈가 너무 많고 또 중국이 강력한 우리가 이 히토리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히토리오 함정 계속 말씀드린 히토리 함정,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바이든 뭐 했냐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뭘 준비했냐는 네. 것. 이게 왜 또 이게 또 올가미가 돼서 꼼짝을 못하냐라는 부분에서 진짜 뭐 최종병기 히토리오와 어떻게 반도체가 안에 붙었는데 지금 일단은 군수 장비라든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스텔스 비행기든 혹은 뭐 군함이든 모든 게 히토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뭐 풀어야 된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히토리 부분에서 미 의회 조사처 내용을 한번 예. 보니까요. F-35 스텔스기 전투기에 히토리가 417kg이나 들어간답니다. 히토리는요.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중히토류가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지상 같은 경우는 한 2,359kg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일단은 숨을 돌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풀었지만 중국은 아까 말씀 H25, 네. H20을 풀었지만 중국은 이걸 가지고 그냥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더 제가 볼 때는 2차 협상 때보다 3차 협상 때 중국이 더 많은 안을 더 갖고 왔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중국이요? 네.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무역 협상,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위를 점한다보다는 2차 때와 3차 때 베센트 장관의 예. 이런 여러 가지 워딩을 본다든지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좀 순화적이고 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자꾸 만나려고 한다라고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드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드러나는 미중 간의 지금 협상 3차고 나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워딩들 혹은 내용들 별로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란산, 러시아산 뭐 원유 구매 이런 거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틱톡 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에는 위안화 절상 문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구분할 것이냐, 첨단과 범용 제품을 나눌 것이냐, 수출 통제를 어디까지 제재를 풀 것이냐. 사실 미국은 이거를 풀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중국 첨단 제품의 통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네. H20도 일시적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의회 공화당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참 곤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근데 이번 딱 기회를 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더 좋은 기회라고 붙이는 거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다 아젠다를 더 키움으로써 네.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 예. 즉 유예 기간을 더 길면 길수록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어쨌든 최종 목표는 현재 AI 경쟁이고 그 AI가 군사와 연관이 돼 있어 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 AI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히토리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AI는 중국의 AI랑 미국의 AI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게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작년에 제가 비슷한 또 질문을 네, 들은 네.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작년 1년 사이에 이 중국의 이런 우리가 양적 AI는 미국이 훨씬 뭐 중국이 뭐 훨씬 뭐 데이터 부분들 혹은 뭐 특허라든지 뭐 논문이 많았는데 질적 AI에는 미국이 앞선다 했는데 이 1년 사이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장을 가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말한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AI 휴머노이드 이제 네. 로봇인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정말 뭐 올해 초부터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최근에 지금 미국에 대응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공급망 박람회라는 것을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하는 공급망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박람회는 유일한 겁니다. 이거 미국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 공급망 박람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유심 있게 예. 저도 칼럼을 썼는데 네. 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1회하고 2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참여 국가와 참여 기업이 더 많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럽하고 미국 기업 참여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예. 두 번째가 가장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기사 보셨겠지만 중국으로 인사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했죠. 예. 거기서 바로 전날 중국 자기가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 H20 허가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번에 뭐 갔다 오신 분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뭐 세션별로 어디를 가나 전부 다 로봇이래요. 그러니까 메인은 그냥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생태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다 뭐 감탄을 했다. AI 박람회가 아니라 공급망 박람회. 공급망 이름이? 박람회입니다. 저는 AI 무슨 박람회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공급망 박람회예요, 네, 이름이. 공급망 박람회, 국제 공급망 박람회. 그럼 이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했던 그 펜타닐 관세 따로 부과 있잖아요. 네네네. 그 펜타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관세를 보실 때 예. 중국 입장 이거는 분명히 중국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예. 여기서도 좀 부딪혔을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이 대중국 관세가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 20%가 깔려 있는 게 펜타닐. 그렇죠. 예. 이거 빼라. 예. 우리는 왜 50%냐? 20%는 빼라. 네.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 펜타닐 관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있지만 미국이 지금 800불 이하 들어오는 중국에 들어오는 그 택배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800불 이하는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중국은 끝까지 아마 주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펜타닐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흉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준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지만 뭐 중국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20%를 빼야지만 그것도 50에서 바로 20% 그렇죠. 30%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펜타닐 관세 부분이 또 이번 미중 간의 부분에서 이제 유예된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고 아마 이제 유예기를 가진 부분에서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펜타닐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미국한테 제공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그걸 논의하는 형태로 네. 아마 그게 또 이번에 3차 협상에서는 펜타닐 관세가 또 중요한 한 부분 주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한테는 대미 투자 요구 안 할까요? 중국은 뭐 오케이 하죠. 다. 왜냐면 그쵸? 지금까지 보면은 일본, 뭐 유럽연합, 우리나라 지금 다 대미 투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우습잖아요, 그죠? 이게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다 심사를 통해서 하고 뭐해서 아예 뭐 받아주지는 않겠다라는 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맨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일본이 미국에 얼마 투자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자했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 투자 이야기가 아닌 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근데 지금 어차피 중국은 중국에다가 미국이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금융 아닌가요? 네. 금융 투자 들어가겠다고? 미국 그렇죠. 이게 베센트 장관의 목적이죠. 이게 월가의 생각이죠. 개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결국은 위안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 지금 이제 금융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음 또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했지만 네. 중국도 지금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분위기가 지금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미중 간에 있는 금융전 부분도 관심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칼을 가는 거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어느 정도의 개방을 하면서도 계속 또 자본시장을 또 막는 네. 조치는 아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